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역 간 단절과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개발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도심을 잇는 68km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km, 경원선 일대 32.9km이며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 6천억 원 등 25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업 면적은 122만 제곱미터이며 39개 역사가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역사 매각을 포함해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이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개발 이익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그동안 지상철도로 인해서 소외됐던 서남권과 동부권에 따라서 비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지역 발전에 활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균형 발전에 다시 강북시대 프로젝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이 크고 지하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은평구 봉산 편백나무 숲이 서울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단풍길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도심 속 단풍길 103선을 선정해 공개했는데요. 서울 단풍길 103선은 총 158km 규모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어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은평구 봉산 편백나무 숲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곳인데요. 편백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느끼며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단풍길 103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내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도심 외곽인 북한산 일대는 오는 30일쯤, 도심 지역은 11월 초순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 정도야.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 10일 은평형 도시발전계획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 의원이 마련한 자리인데요. 오늘 의원 발언대에선 더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신봉규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봉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망 체계 개편에 의해서 은평구가 서울 서북부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고 또 그러한 준비들이 차곡차곡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실행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은평구도 도시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더욱 세밀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행 지금 은평구청에서 크게 봐서는 대략적으로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지금 현재 계획들을 추진 중인데요. 구역별로 지구 단위 구역들을 제외하고도 서울 서북권에서 이제 마지막 개발 중심지로 여기지고 있는 혁신파크 부지 일대, 그리고 수색역 일대, 그리고 은평구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광 연신내 중심에 이런 굵직한 계획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개 동에는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과 또 주택과 이런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의견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 조합이라든지 추진하는 추진체의 자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여는 할 수 없겠으나 어떤 공론화 장을 통해서 지역 간 주민 간에 또 구청 간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의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뭐 크기가 작은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집약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기관이나 어떤 기관들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에 대한 여력들을 일단 민간 부분하고 같이 가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은평구가 바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가 희망하는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공간 설정에 있어서의 개발 방향성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잘 조화되기를 일단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은 은평 구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 공간 구성이 돼야 되는 게 첫째 제일 먼저 우선적 전제 조건이고요.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와 더불어서 근데 은평 구민들이 또 편안한 어떤 휴식적 공간, 단순 휴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런 테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강하고요. 용역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신속하게 좀 모아지고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은평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요구를 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고요. 은평구민 전체가 살아가는 도시라는 은평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직접적 권한이 없더라도 입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과정들에서 반영을 시키고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획성에 적극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울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은평구청도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주민들이 평소 요구하는 사안들이나 또 어떤 지역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든든한 확고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들을 미리 사전에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5세부터 18세까지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월 최대 10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1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8일부터 29일까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가족 거리축제가 오는 27일 신정 내거리역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체험거리가 조성돼 세대별 추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5060 문화체험거리에서는 99년 전통의 동춘 서커스 특별 무대를 선보이고
7080 문화체험거리에서는 복고 댄스 플래시몹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젊음의 거리에서는 무소음 디스코 파티와 바텐더 칵테일 쇼가 열립니다. 양천구는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26일 밤 10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신정내고리 왕복 6차선 600m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를 잡기 위해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저렴한 임대료에 만원주택, 행복주택 등을 제공해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안군 3호 일대입니다. 이곳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에 입주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살아보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영암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공급 협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 200호 가운데 30호 배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예치금 100만 원을 내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월 임대료도 없이 별도의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LH와 협업을 했습니다. LH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암에서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 복지주택,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행복주택, 월 만원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만원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주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9만 원 안팎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만원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공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해 추가 주택 공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은 청년층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최근 강진구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 20여 곳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양천 TNTFC가 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는 K5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충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역별 성적 우수 16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양천 TNTFC는 조별 추첨 결과 광주 서구효창FC와 전남 강진군 청자-YB, 세종 우길FC와 한 조를 이뤄 예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10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은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내년 7월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임대료 체납액이 4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중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받지 못한 임대료는 43억 672만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미납액 가운데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건도 7건으로 액수로는 1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